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각종 기금과 회계를 적자 상태로 만들고 나라 빚을 증가시켜 국민과 새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서 재정 정책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책위 의장의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 또 다음 재정 탕진으로 인한 나라 빚 폭증을 이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정부 출범 직전에 23개 공공기관의 장과 또 그다음 감사, 이사 등 54명을 알박기 인사했습니다. 3월 7일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다음 3월 8일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또 3월 9일이 대선일이었는데 4일에는 농어촌 공사사장 등 23개 기관에 54명의 임원을 정권교체기에 알박기 인사하여 새 정부의 이런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각종 기금과 회계를 적자 상태로 만들고 나라 빚을 증가시켜 국민과 새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서 재정 정책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재부는 19조 원의 초과 세수에도 불구하고 공자기금에서 불필요한 적자 국채 15조 8천억 원을 발행했고, 산업부는 2050 탄소 중립 조기 달성이라는 미명하에 에너지 특별 회계를 이른바 깡통 계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하에 건강보험의 적자 전환과 적립금 고갈을, 고용부는 고용보험 기금을 펑펑 쓰고 그 부담을 완전히 국민에게 떠넘겨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을 집중 투입한 각종 출자 사업들, 그리고 2조 이상 재정이 들어간 지역사랑 상품권 등 소득주도 성장 관련 사업의 성과는 오리무중이고,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고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각종 위원회와 홍보사업에 혈세를 축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중소기업 모태조합 3조 6천억, 산업은행에 1조 7천억,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에 2년 연속 1,000억 원대로 출자를 대거 늘렸습니다. 또한 과기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운영에 혈세를 탕진한 문제, 국민권익위와 외교부의 홍보 예산을 절감하라는 국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전용 등으로 홍보 예산을 과도하게 증액 집행했습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재정 일자리 사업에 총 113조 5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실업률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부의 2년 한시 사업이었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1조 9천억 원을 집행하고도 고용 유지율은 38.6%에 불과했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10조 3천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매년 30% 이상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직급여와 각종 수당사업으로 고용보험기금을 탕진시킨 등 방만한 사업 집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국회의 결산 시정 요구를 경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 위반 사업들도 살펴볼 것입니다. 법무부의 2020 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 요구 이행 요구율은 절반을 겨우 넘긴 55%에 불과합니다. 복지부는 국회 의결 없이 상병수당 TF 운영비와 문재인 케어 홍보비를 집행했으며, 해수부는 지난해 결산 지역에도 불구하고 개선 없이 도서지역 정화 운반선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회 부대 의견을 무시하고 국외 여비를 전용하여 대거 집행했고,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매년 전용으로 계획 없던 사업을 추진했고,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결산 시정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2021년 본예산과 추경사업 중 실집행 저조로 재정을 낭비하고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사업들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시간 강사를 지원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불과 3.8%였습니다. 환경부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은 집행률이 0%입니다. 문체부 소관 25개 내역 사업은 3년 연속 실집행 70% 미만으로 징계가 필요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해서 정치의 재정을 이용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 사업 등 혈세 낭비 사업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부는 대기 환경 사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석유 소비량이 전년보다 증가했고 인사처는 심지어 퇴직 공무원들의 사회공헌 사업 활동 보조비라는 명목으로 233명에게 8개월간 매월 145만 원씩 약 30억 원의 재정을 편법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도 400조를 잠시 넘겼던 국가 예산 규모가 불과 5년 만에 600조를 넘겼습니다. 이렇듯 폭증한 예산은 통합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단기간에 악화시켰습니다. 새 정부가 경제 회복에 주력하려고 해도 이러한 전 정부의 재정 탕진으로 여력이 없어 지출 규모도 늘리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수 성장의 실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 낭비 재발을 막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려운 나라 살림살이에도 납세자인 국민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예결위 간사로서 우리 예결위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